반갑습니다. 조교입니다. 2022년 1월 4일 화요일 영주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주 소식은 오늘 3건을 전해드리겠습니다. 3건을 전해드리기에 앞서서 오늘 영주시청 안에서 어떤 것이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주관으로 10시부터 주간 간부 회의가 시장실에서 있습니다. 복지정책과 주관으로 2시에 이웃돕기 성금 기탁식이 있습니다. 3시에 선비인재 양성과에서 주관하는 인재 육성 장학의 기탁식이 있습니다. 다시 오후 4시에 총무과 주관으로 이웃돕기 성금 기탁식이 있습니다. 먼저 첫 소식으로 영주시청이 다양한 분야에서 표창과 국도비를 확보했다 하는 그런 내용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영주시가 지난해 기간표창 36건, 많이 받았네. 공모사업 515억 원 국도비 확보했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 국도비 515억 원 확보되는 거는 전년도 대비해서 169억 원이 더 많이 받았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기사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경북 영주시가 지난해 체계적이고 전략적인 업무 추진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36건의 기간표창과 515억 원의 국도비 공모사업의 응모에서 확보했는데 코로나19 등 어둠 속에서 빛나는 시정 성과를 거뒀네요. 4일 시에 따르면 지난 1년간 중앙부처에 14건, 경상북도에 18건, 외부기관에 4건 이렇게 해서 총 36건의 수상기록을 세웠으며 총 40건의 공모사업에서 선정이 됐다. 이 40건에 선정이 되는 거는 아주 정말 괄목할 만한 성과네요. 그런데 일각에서는 왜 영주시는 예산이 다른 데보다 적느냐고 그러는데 이렇게 노력하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열심히 해서 안 되는 건 어쩔 수 없는 거지. 누가 돈 그냥 공짜로 주는 것도 아니고. 아주 잘했어요. 중앙부처 기관 주요 수상으로는 섬김행정 추진 노력의 결실로 2021년 원스톱 방문 민원창구 최우수 기관. 이거 아주 중요한 겁니다. 이게 우리 대민하고 직접 관계가 있는 게 있네요. 원스톱 방문 민원창구 최우수 기관. 이게 최고의 상이에요. 시민하고 직접 연관이 되어 있는 게 아주 잘 되어 있어요. 이 대통령 표창을 받았네요. 그리고 2021년 국민행복민원실에 설정되어서 인증 현판 및 우수기관 장관표창, 대통령 표창에 이어 장관표창도 수상했으며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에서 2019년, 2020년에 이어 3년 연속으로 S등급, 스페셜이면 S등급 선정, 고용노동부에서 3년 연속으로 지정이 됐고, 도시재생산업, 국토부 장관상, 그 다음에 안전문화 대상, 행정안전부의 대상. 잘하시는구만. 경상북도의 주요 수상으로는 민원행정추진 실적평가 대상, 새마을운동 시금 종합평가 최우수상, 농업 분야에 나오는군요. 과수산업 육성 시책평가 최우수상. 이 각 분야에서 최우수상을 많이 했네. 건축 디자인 분야 최우수 기관, 농식품 수출 정책 시군평가 우수상 등을 수상했으며 산림자원 분야 종합평가에서는 5년 연속으로, 어제 이거 말씀드렸죠. 5년 연속으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그런 성과를 거뒀습니다. 공모사업 분야에서 봤을 때는 지난해 중앙부처에 24건, 참 머리가 좋다. 경상북도에 16건, 총 40건 사업에 전년 대비 169원이 증가된 515억 원을 국도비를 따왔네요. 잘했어. 시는 지난해 코로나19 등 각종 어려움 속에서도 국회와 중앙부처에
지역 현안 사업에 필요한 타당성에 대해 긴밀한 소통과 적극적 입구로 추진해서 공모사업 선정을 위해 총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 결과 첨단 베어링 국가산업단지 인프라 확충을 위한 산업혁신 기반 구축 사업 133억 원, 수송기용 고강도 경량 소재 표면 처리 시 생산 기반 구축 130억 해서 263억 원, 베어링 인력 양성을 위한 지역산업 연계형 대학 특성화학과 혁신지역사업 12억 원, 안빈낙도 영주 힐링 영주를 주제로 한 소수서원, 선비세상 등 유교 관광자원과 연계한 계획 공모형 지역관광개발사업 78억 원, 영주 역세권 주차타워 조성을 위한 주차환경 개선 지원사업 29억 원, 에너지 자립 힐링 빌리지 조성을 위한 신재생 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 20억, 스마트 서비스를 접목한 횡단보도, 횡단보도 잘했어. 정류장을 구축하는 스마트시티 솔루션 확산 사업 12억 원 등을 확보하는 성과를 달성했습니다. 공모사업을 통한 국도비 확보는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해 미래 먹거리의 역점이 될 사업의 신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지역 민생 안정에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마중물이 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장욱현 영주시장은 시민을 최우선으로 여기는 성김행정 중심의 시정 운영이 수상과 공모사업 분야에서 좋은 결과로 이어졌다고 자평을 하고 있군요. 성과를 이끌어낸 직원들의 적극적인 노력에 박수를 보내며 앞으로도 시민 위한 성김행정, 시민과 함께하는 소통행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더 새롭고 더 강한 영주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장욱현 영주시장은 직원들인데 저녁 한번 쏘세요. 아주 좋은 소식이에요. 다음 소식은 소수서원에 관련된 소식입니다. 영주시 세계유산 소수서원 명품 둘레길 걸어볼까? 걸어보면 좋지. 정말 좋아요. 그런데 이 둘레길은 걸어볼까 하는데 소백산 둘레길은 뭐 명칭만 세워놔 놓고 하는지 마는지 모르겠더라고. 그게 지금 시점에 그게 가동이 잘 되고 잘 해야 되는 건데 정말 소백산 둘레길을 폐쇄해버리든지. 제 가치를 뭐 하고 있어요. 제 가치를 할 만한 사람들이 그걸 좀 했으면 좋겠어. 시중에 여론이 그래요. 그런데 우리 가까이에 있는, 인가 가까이에 있는 소수서원 명품 둘레길을 한번 걸어보겠습니다. 인문정신 사색의 장소로 재창조된 소수서원의 경관적 가치 1.3km 보행로 조성했는데 오는 6월에 선비세상 개장 관광 수요 대응한다. 6월에 선비세상이 개장되는군요. 기사를 한번 보겠습니다. 영주시가 우리나라 최초의 사역서원이자 지난 2019년 세계유산으로 선정된 소수서원의 가치에 걸맞는 명품 둘레길을 선보인다. 좋았어요. 얼마나 가까이 이런 게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4일 영주시에 따르면은 유교의 본산인 소수서원의 세계유산적 가치를 중진하고 관광객을 대상으로 소수서원을 테마로 한 문화체험을 제공하기 위해 2020년부터 사업비 2억여 원을 투입해서 세계유산 소수서원 명품 둘레길 조성 사업을 지난해 11월에 완료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나선다고 합니다. 명품 둘레길 조성 사업은 세계유산 등재를 계기로 소수서원의 경관적 가치를 새롭게 알리고 인문정신에 계승한 사색의 장소로 제공하기 위해서 조성됐다고 합니다. 그동안 소수서원 관광을 내부 소수서원 문화재의 학술적 의미와 건축물 중심의 내부 관람에 중점을 두었다 그러면은
이번 사업은 서원 외부 시점에서 자연과 어우러진 서원의 경관을 제공함으로써 오는 6월 임시 개장하는 선비세상 관광수요에 대비하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이 차를 아주 착안을 잘했어요. 영주 서서원 부근에 와서 숙박하시는 분들도 아침 산책도 하고 얼마나 좋아요. 저녁에 산책도 하고 물소리 새소리 들어가면서 이 연인들끼리 팔짱 끼고 산책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참. 해당 사업은 2019년 전국 국외서원의 소소원 등재 시 강조되었던 사항으로 서원 주변의 경관의 가치를 극대화할 수 있는 관람 동선 개발을 목표로 약 2년여의 문화재청과 협력해서 추진을 했구나. 둘레길은 소수원 매표소에서 시작해 단간지주 치한대, 광풍대, 소수박물관, 죽계교, 영기봉, 경계, 서운대를 잇는 노선으로 거리 약 1.3km면 1300m입니다. 거리는 좀 짧은 편이지만은 그래도 좋습니다. 최대한 기존 경관과 조화로운 노선을 구성하기 위해 기존 소수원 외곽 노선을 활용하고 영기봉 경계 부분은 새로운 노선을 신설해 서원 주위를 일주하며 돌아볼 수 있도록 조성했다. 신경 많이 썼네. 일반 성인에게는 조금 짧다고 느껴질 수 있지만 저 생각도 그랬어. 가벼운 산책을 겸할 수 있는 아기자기한 코스 구성으로 아이를 동반한 부모 등 가족 단위 여행객이 쉽게 걸을 수 있고 관광 해설과 함께 걸으면서 그 주변을 만끽하는 것은 좋은데 장애인 배려 시설은 어떻게 됐는지 그것도 조금 살펴주십시오. 또한 동선을 소수서원과 선비촌 방면으로 연결해 소수서원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문화 콘텐츠 체험 제공으로 관광객들의 체류시간 증대 효과가 기대된다. 시는 이번 명품 둘레길 조성을 시작으로 다가오는 선비세상의 관광수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스태프 투어를 중심으로 한 문화유산 방문 캠페인, 소수서원 홍보를 위한 지상파 방영, 다큐 영사 제작 등의 지원, 그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드디어 장욱현 시장은 이번 명품 둘레길 조성 사업은 지금까지 관람의 범질 가치 중심의 소수서원 내부 공간에서 다양한 인문문화와 자연이 공존하는 서원 전체로 시야를 확장하는 중요한 사업이다. 내부는 물론이지만 외부도 이렇게 조화를 이룬다는 거 참 좋은 사업입니다. 앞으로도 세계유산 소수원의 가치를 증진하고 그 가치를 널리 알리는 다양한 시책 추진에 힘을 쏟겠다고 소감을 말씀하시고 계시는군요. 다음은 인재육성 장학금 기탕 소식입니다. 영주시 안동농협장이 손기을 조합장입니다. 손기을 조합장은 3일 어제 장학금 500만 원을 영주시에 기탁하셨습니다. 장욱현 영주시 인재육성 장학회 이사장이죠. 이사장은 지역 인재 육성에 꾸준히 관심을 기울여 주시고 나아가 인재 육성 장학회에 장학금을 기탁해 주셔서 감사하다. 지역 학생들이 영주시를 이끌어가는 인재로 성장하도록 장학회에서도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한편 영주시 안정농협은 영주에서 결성된 대한광복단의 의미를 잇고 애국정신을 기르고자 8.15 광복살을 생산하고 있어요. 광복살. 이 광복살 이미지를 좀 보여줬으면 좋겠는데 그렇겠네. 8.15 광복살을 생산하고 있으며 집 고치기. 이거 어른들 계시는데 집 고쳐주는 일 중요하지요. 집 고치기, 사랑의 쌀 나눔, 농산물 꾸러미 기탁 등 지역사회를 대상으로 한 봉사 및 나눔 행사를 안정농협이 꾸준히 이어오고 있답니다. 잘하셨어요. 다음은
영주시장의 동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주시장의 오늘 일정은 방송 시작할 때 말씀드렸고, 이거는 내일 행사입니다. 내일 동정인데, 강동 신도시에서 세무서 사거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타당성 용역보고회에 내일 5일날 오후 2시에 시청 제1회의실에서 갖는 용역보고회에 참석을 하고, 오후 4시에는 공수위 위촉식이 있습니다. 어제도 설명드렸지만은 공수위는 우리 지역의 가축, 애완견 이런 가축들의 전염병이 발생했을 때에 이분들이 투입이 돼서 방역을 해주시는 분들입니다. 아주 이분들이 굉장히 지역에 수고가 많으신 분들입니다. 보이지 않게 수고가 많으신 분들입니다. 이게 축산 농가에는 엄청난 역할을 해주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항상 이분들의 노고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